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사입니다. 오늘은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길래 많은 사람들은 강조를 할까요? 코어는 상지와 하지 사이에 일어나는 교차적인 패턴 사이에서 몸통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 팔과 다리는 서로 교차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때 코어의 역할은 이 움직임 사이에서 몸통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땅을 차고 나가는 하체의 힘과 팔로 치고 달리는 상체의 힘이 합쳐지는 연결성을 제공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동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코어가 약하다면 몸통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어 하체의 움직임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는 곧 달리기 자세 전체의 움직임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코어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달리기나 점프, 착지 동작에서 활성화되어 관절의 적절한 움직임을 유도해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코어가 약하다면 그만큼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농구는 스포츠 중에서도 몸싸움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이며 공수전환이 빠른 스포츠입니다. 코어가 약하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고 힘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구에서의 격렬한 몸싸움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즉 농구에서 필요한 스피드와 몸싸움에서 지지 않을 힘의 핵심은 바로 코어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중고등학교 엘리트 농구 선수들을 많이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달리기가 느리거나 방향 전환이 잘 안되거나 순발력이 없는 친구들은 대부분 코어부터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코어는 관절의 올바른 움직임을 유도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좋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 교정을 필요로 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재활을 하고 있는 제 회원들 중 대부분은 코어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NBA나 KBL 같이 프로농구 선수들은 코어 근육의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운동들도 코어를 활용하게 만들어 운동을 하고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현재 KBL에서 핫한 선수인 허운 선수도 코어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는다고 했으며 NBA의 대표 선수인 르브론도 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코어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법은 로어레그 평가입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닌 어느 정도 딱딱한 바닥에 누워주시면 됩니다. 요가 매트 정도의 푹신함은 괜찮습니다. 팔은 양쪽 어깨를 잡아줍니다. 코어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이 땅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수직으로 다리를 올립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됩니다. 이 상태가 준비 자세이며 허리가 땅에서 뜨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다리를 내려줍니다.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가 뜨는 게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춰줍니다. 대략적으로 9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하면 C등급, 60도에서 30도 사이에 위치하면 B등급, 30도에서 바닥까지 내리실 수 있다면 A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등급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복근의 약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버드독이라는 운동을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줍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땅에서 떨어뜨려 몸 가운데서 위치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쭉 뻗었다가 다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3회를 반복합니다. 오른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테스트해줍니다. 이때 몸에서 회전이 일어나거나 팔과 다리를 다 못 뻗는다면 C등급, 팔과 다리를 쭉 펼 수 있으나 허리나 가슴 쪽에서 많은 꺾임이 일어난다면 B등급, 아무 문제 없이 된다면 A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나 C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팔과 다리의 움직임 사이에서 안정성을 제공해야 될 코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테스트 모두에서 A등급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코어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중급자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레그레이즈입니다. 복근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아까 알려드린 로어레그 테스트와 동일한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와 할 때와 같이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다리를 내려줍니다. 그대로 최대로 내려간 곳에서 3초 정도 정지를 해줍니다. 다리를 올릴 때는 골반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옵니다. 복근 운동들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운동 방법인데요. 코어가 약한 분들은 이 동작을 풀 동작으로 하게 된다면 골반에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개만 하셔도 복부에 굉장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코어 하면 대표적인 운동인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자세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농구에 도움이 되는 플랭크는 딱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는 골반을 말아서
후방 경사를 만들면서 엉덩이를 쪼아주는 것이고, 하나는 날개뼈도 끝까지 밀어내는 것입니다. 플랭크의 잘못된 자세는 고개를 숙이거나 꺾는 자세, 허리 위에가 말려서 둥글게 몸이 말아지는 자세입니다. 플랭크를 할 때에는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당겨서 고개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허리가 다 말리는 게 아니라 골반만 말아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자꾸만 허리가 꺾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코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벌 받는 게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운동의 효과가 반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플랭크는 딱 1분 이상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데드버그라는 운동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다리를 뻗을 때는 발끝을 당겨주고 뒤꿈치를 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뻗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팔과 다리가 내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절대로 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작을 했을 때 허리가 뜬다면 다리를 피는 각도를 제한해 줍니다. 그래도 허리가 뜨는 분들이 있다면 팔은 고정한 상태로 다리만 움직여서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들은 기본적인 코어 운동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운동이 습득이 되셔야 농구에서 정말 필요한 다양한 코어 운동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